혹시 요즘 등이 아프신가요? 밤만 되면 더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작은 신호가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얼마 전 제가 만난 67세 박정숙님 이야기예요. 정숙님은 몇 달 동안 등이 아파서 파스만 붙이고 계셨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정숙님 눈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눈 흰 자위가 노래 보인다고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더니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다행히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정숙님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죠. 췌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예요. 문제가 생겨도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30년간 췌장 질환을 연구해온 김태영 박사입니다. 연구소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췌장암의 전조 증상 8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검사 받아 보셔야 해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살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것, 속이 계속 더부룩한 것, 등이 묵직하게 아픈 것, 이런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모든 걸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 만난 67세 박정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님은 몇 달 전부터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등이 묵직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허리 근육이 뭉쳤나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셨죠. 주변 분들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 눕기만 하면 더 아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저녁만 되면 등이 뻐근하게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정숙님은 그래도 참으시면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한의원에도 가보셨대요.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금방 다시 아프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정숙님 눈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눈 흰 자위가 약간 노래 보인다고 하시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죠. 그제야 정숙님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다행히 아주 초기에 췌장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님은 지금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정숙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일이 정말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췌장은 정말 조용히 문제가 생기는 장기예요. 통증도 처음엔 애매하고 소화불량 정도로만 느껴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제때 알아차리면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도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정숙님처럼 작은 습관 교정과 빠른 발견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췌장암의 전조 증상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췌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예요. 식사량이 그대로인데 몇 달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면 오히려 좋아하시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국체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약 80%가 진단 전에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이은자님은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2달 만에 6kg이 빠졌대요. 처음엔 기뻐하셨죠. 그런데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빠질 때는 무조건 좋은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유 없이 살이 빠지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지속적인 상복부와 등 통증입니다. 명치 아래나 등 가운데가 묵직하게 아프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폭통을 호소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 통증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69세 정용기님은 허리가 아파서 몇 달 동안 물리치료만 받으셨대요. 그런데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췌장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죠. 용기님은 지금 생각하면 그때 통증이 단순한 허리 통증과는 달랐다고 하세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 앉아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었다고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내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앉으면 완화되는 양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밤마다 등이 묵직하게 아픈데 혹시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황달입니다.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거죠. 이건 췌장 머리 부분의 이상이 담즙 흐름을 막을 때 나타나요. 전체 환자의 60% 이상에서 황달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73세 한미숙님은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눈이 노랗게 보여서 깜짝 놀라셨대요. 간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췌장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미숙님은 통증은 전혀 없었는데 황달 증상만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었어요. 눈이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면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황달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거울을 보실 때 눈 흰 자위를 유심히 보세요. 요즘 눈빛이 노래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네 번째는 소화불량과 식후 불편감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위장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대한소화기학회 발표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소화불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65세 김남수님은 식후에 속이 늘 불편해서 소화제만 드셨대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러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췌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남수님은 지금도 그때 소화제만 먹지 말고 빨리 검사를 받을 걸 후회하신대요. 2주 이상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피로가 심하면 췌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단순한 위험으로 오인하기 정말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밥 먹고 나면 늘 더부룩한 분 계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신호는 새로운 당뇨병 발생이나 악화예요. 췌장은 인슐린을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올라가요. 췌장암 환자 중 약 30%가 암 발생 1년에서 2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세 이정화님은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당뇨 수치가 올라가셨대요.
식습관도 그대로였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는데 말이죠. 검사를 받으셨더니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정화님처럼 50세 이후에 새로 당뇨가 생기면 췌장 검진을 꼭 포함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당뇨 조절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 계신가요? 그럼 꼭 췌장 검사도 같이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피로감이 심해져요. 한국암연구재단 발표를 보면 암 초기 환자의 60%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했다고 해요. 68세 박은희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친다는 느낌이 계속 드셨대요. 밤에 충분히 주무셔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죠. 검사를 받으셨더니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지속된다면 혈당, 간, 췌장 수치를 함께 검사 받으세요. 피로를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요.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원인 불명의 혈전이에요.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암세포가 혈액 응고를 촉진해서 혈전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어요. 대한혈관학회 보고서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혈전 위험은 일반인보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72세 정하윤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부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혈전이 생긴 거였는데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 췌장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하윤님은 다리가 붓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있으면 혈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다리가 붓고 묵직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여덟 번째 신호는 등 쪽 통증이에요. 췌장이 등 쪽에 가까이 있어서 암이 신경을 압박하면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를 보면 췌장암 초기 통증의 30%는 등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66세 송재만님은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몇 달 동안 정형외과만 다니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고 특히 누우면 더 심해지고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는 이상한 양상이었죠. 나중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더니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재만님은 허리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통증이 누우면 심해지고 구부리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장기간 허리 통증이 지속되면 영상 검사를 권장합니다. 허리 아픈 줄 알았는데 계속 낫지 않으신가요? 그럼 췌장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이렇게 8가지 증상을 기억해 두시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제는 이런 증상들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증상들은 다 알아보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들만 잘 지켜도 췌장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습관이에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췌장 부담을 정말 많이 줄여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이때 바로 눕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췌장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가볍게 걸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서 췌장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과식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안 좋아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거 많이 하시죠? 이게 사실은 췌장한테 정말 무리를 주는 행동이에요. 식후에 10분만이라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거창하게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서 이 방 저 방 천천히 걸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면 딱 좋아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면 췌장 효소 분비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특히 튀김이나 가공식품, 단 음료수를 많이 드시면 췌장이 정말 힘들어해요.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지쳐서 염증도 생기고 기능도 떨어져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한 끼 식사에 채소를 절반 이상 구성하는 거예요. 채소는 섬유질도 많고 췌장의 부담도 적어요.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도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게 훨씬 좋아요. 요즘 식탁에서 튀김이나 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셔도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가볍고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금연은 췌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췌장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하루에 한 갭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끊기 힘드시면 천천히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담배 생각날 때 물을 마시거나 가볍게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담배 아직 끊지 못하셨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정말 담배를 싫어해요. 네 번째는 음주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특히 췌장에는 정말 안 좋아요. 알코올이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시면 췌장 염증 유발 위험이 정말 높아져요. 가능하면 알코올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탄산수에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서 드시면 청량감도 있고 괜찮아요. 술자리 다음 날 속이 자주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계속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미루시더라고요. 조기 발견의 유일한 길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흡연하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반드시 매년 복부 초음파를 받으셔야 해요. 검진 받으실 때 췌장 항목을 꼭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하세요. 기본 검진에는 췌장 검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으면 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꼭 예약하세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췌장에도 안 좋아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심호흡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일곱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예요. 비만은 췌장염과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췌장 주변에도 지방이 쌓여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체질량 지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야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독소 배출도 잘 되고 췌장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하루에 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물을 더 많이 드세요. 아홉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췌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본인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이 좋아요.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거 추천드려요.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0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회복돼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10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췌장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히 넘기기 쉬운 췌장암의 전조 증상 8가지와 췌장을 지키는 일상 습관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살이 이유 없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등이 아프고 피로가 계속되고 눈이 노래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고 혈전이 생기는 증상들,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병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제때 알아채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몸의 변화 기록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매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오늘 뭘 먹었는지, 체중은 어떤지, 소화는 잘 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피곤한지 이런 걸 짧게라도 적으면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몸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통증이 계속된다거나 이런 패턴을 빨리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큰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 식후 걷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금연, 절주, 정기검진,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수분 섭취,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젊게 유지하는 식단과 아침 루틴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췌장에 좋은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루틴으로 시작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췌장 건강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 몸의 신호를 잘 들어주시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증상이나 경험 있으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